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미국 정부가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 언론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억 4천만 원으로 올린 H-1B 비자 수수료는 새로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비자를 갖고 있던 사람이 미국에 재입국하거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또 인상된 비자 수수료는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 원타임 피라고 말해 1년마다 부과될 거라는 하루 전 설명과 달랐습니다.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에 지난해 H-1B 비자 승인자의 70% 이상을 차지한 인도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인과 가족들에게 인도적인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fees which has been increased will be difficult for our Indian students and workers who are working in US because this is 1 lakh per year. 인도보다는 미국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इसमें मेरे को लगता है हमें कोई लॉस नहीं है हमें लगता है ये अमेरिका का सबसे बड़ा ड्रॉबैक वाला डिसीजन है कि आपने इतना इस पे पैसा बढ़ा दिया है इससे क्या होगा हमारी जो ब्रेन बाहर जाती थी आउटसोर्स होती थी वो 외국인 전문가들을 고용한 미국 기업들의 반발도 감지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JP모건은 H-1B 비자를 지닌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머물고 해외에 있을 경우 바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백악관이 100배 인상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건 이번 조치가 오히려 미국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서 이런 반응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가 미국 내 성인 1,183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해 현지 시간 19일 내놓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5%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6월 조사 때보다 13%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반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5%로 6월 조사 때 37%보다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지난 6월 조사에서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29%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1%로 크게 늘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 6월에는 7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92%로 나타나 6월 조사 때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AP는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국가의 방향에 대한 전망이 악화한 이유로 정치적 폭력과 사회적 불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로 인상하자 외국인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9일 사내 이메일에서 자사의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전문직 비자로 불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H-4 비자 보유자들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H-4 비자는 H-1B 비자 보유자의 가족에게 발급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미국 바깥에 체류 중인 H-1B, H-4 비자 보유자의 경우 내일 시한 내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비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투자은행 JP모건의 이민 관련 외부 법률 고문도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며 미국 외 지역에 체류 중이라면 9월 21일 0시 1분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입니다. 이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인 6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비자를 신청하는 개인이나 이개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총 60만 달러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포고문 서명식에서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힌 미국 정부가 이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20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해당 수수료는 오직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과 공학, 수학 등 분야의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 이 비자를 받으려면 앞으로는 수수료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 수수료가 1,000달러 정도니까 100배가량 오르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폭의 인상 이유는 미국인의 일자리. 미국에 없는 고급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비자인데 미국인보다 싸게 외국인을 데려다 쓰기 위한 편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외국인을 쓰려면 임금 외에도 거액의 수수료라는 핸디캡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수입품의 고율 관세나 해외 인력의 고액 비자 수수료나 같은 맥락입니다. The country would rather not have to pay $100,000, but they'd rather. How do you do that? You hire Americans. So there's an incentive to hire American. 같은 이유로 수수료는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매년 갱신할 때마다 내도록 했습니다. 매년 1억 4천만 원씩을 내야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Renewals, first times, the company needs to decide, do they want, is that person valuable enough to have $100,000 a year payment to the government?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가 구금 시설이나 장벽 건설 등 이민 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목적이 있다고 전하면서 비슷한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지난번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H-1B 비자에 한국인 할당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우리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비자의 문턱이 높아지다 못해 담벼락이 돼버린 수준이라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직 낮추지 못한 25% 관세 벽에 비자 수수료까지 악재로 등장하면서 경제에 낀 먹구름은 더 두터워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이 코미디계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맞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ABC 방송의 지미 키멀에 이어 이번엔 데일리 쇼의 존 스튜어트가 더 독한 정치 풍자를 이어갔습니다. We have another fun, hilarious, administration compliant show.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길들이기를 조롱한 겁니다. MBC 방송의 심야 토크쇼 레이트 나잇도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I've always admired and respected Mr. Trump. I've always believed he was, a visionary, innovator, a great president, and even better golfer. And if you've ever seen me say anything negative about him, that's just AI. 심야 토크쇼의 전설 데이빗 레터맨과 더 레이트 쇼의 스티븐 콜베어 등 유명 토크쇼 진행자들도 줄줄이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입니다. 이틀간의 영국 방문 후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TV 방송을 또 위협했습니다. They give me only bad publicity or press. I mean, they're getting a license. I would think maybe their license should be taken away. It would be up to Brendan Carr. I think Brendan Carr is outstanding. He's a patriot.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스에 각각 100억 달러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1950년대 정적이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았던 메카시즘 광풍을 연상케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불법 이민 대응에 군을 투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영국 총리 공식 별장인 체커스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소형 보트로 영국에 들어오는 이주민 문제에 대해 나라면 그걸 멈출 것이라고 총리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불러도 상관없고 어떤 수단을 쓰든 상관없지만 내부로부터 나라를 파괴할 것이라며 우리는 실제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많은 사람을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불법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해 왔으며 남쪽 국경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군을 배치했습니다. 소형 보트로 영국 해협을 건너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주민 문제는 영국 정부가 직면한 난제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3만 천여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8% 늘었습니다. 스타머 정부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불법 이주민을 영국이 프랑스로 송환하고 같은 수의 이주민에게 영국 망명을 허용하는 원인 원아웃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적은 수의 이주민에 대해 시행하는 시범적인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에 이 협정에 따른 첫 이주민을 프랑스로 송환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묘책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일간 가디언은 이민 문제 군을 동원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을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장 어색한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지난달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5% 줄어든 3,240억 엔, 우리 돈 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도 13.8% 감소한 1조 3,855억 엔, 우리 돈 13조 원으로 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28.4% 감소한 3,076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16일자로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내렸지만 애초 2%였던 관세보다 높은 만큼 자동차 수출을 얼마만큼 회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관세 협상 당시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 일본의 최애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담기지 않아 일본으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また今後あり得るべき医薬品や半導体に関する大統領令において、我が国の最恵国待遇、これは7月22日に合意したものでありますが、これが確保される必要があるなど、引き続き米側への働きかけを続けていく必要がございます。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일본의 GDP를 0.4%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시바 총리의 퇴진 이후 일본의 불안정한 정국도 향후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영국 국빈 방문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호주 국영방송 기자로부터 재임 뒤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현직 대통령이 여러 사업에 관여하는 게 적절한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존 부동산에 이어 최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트럼프 일가의 이익 충돌 가능성을 지적한 겁니다. 트럼프는 재산과 사업체 대부분 취임 전에 이뤄진 것이며 지금은 자식들이 관여하고 있다며 발끈한 뒤 외교 관계까지 거론하고 나섭니다. You are hurting Australia very much right now, and they want to get along with me. You know, your leader is coming over to see me very soon. I'm going to tell him about you. You set a very bad tone. 이어 조용히 하라며 발언을 제지한 뒤 다른 기자를 향해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라고 요구했지만 설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과 관련한 증오 발언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자국 기자 질문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A lot of your allies say hate speech is free speech. We'd probably go after people like you because you treat me so unfairly. It's hate. You have a lot of hate in your heart. Maybe they'll come after ABC. 트럼프는 이어 급진 좌파가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자신이 바로잡고 있는 거라고 대응했습니다. 전날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21조 원 규모 명예훼손 소송을 내면서도 급진 좌파 민주당의 대변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거액의 소송 전으로 언론 재갈 물리기를 하면서도 커크 사망 이후 여론이 극단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좌파 척결 메시지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소송이 근거가 없고 위협 전술에 굴하지 않겠다며 언론의 감시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텔에 지급할 보조금 89억 달러로 인텔 지분 9.9%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I said, you know what? I think the United States should be given 10% of Intel. And he said, I would consider that. 공급망 자립으로 국가 안보를 확립하고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정부와 국민이 공유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업은 물론 전략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And it's a creative idea that has never been done before to ensure that we're both reshoring these critical supply chains while also gaining something of it for the American taxpayer. 그러나 국유화로 인텔을 되살리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특정 기업을 골라 밀어주면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게 되고 관료주의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을 어렵게 합니다. 인텔의 경우 기술 부족이 핵심인데 정부의 자금 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조금이나 장기 계약, 세제 완화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인텔에 더 도움이 된다고 분석합니다. 인텔 국유화는 정부가 전략 산업을 살리기 위해 시장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